대사증후군의 경고.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위험하다. 강박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가 그걸로 죽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7년 동안 혈액 투석을 했으니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대사증후군. 자다가도 일어나서 일종의 성인병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 방심할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진다. 대사증후군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며칠 전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입원을 하게 된 이철우 씨. 왼쪽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짧은 순간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이철우 씨는 여전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다이너마이트로 터지는 느낌을 한번 받았어요. 0몇 초 이 순간인데. 가슴이? 네, 가슴이, 왼쪽 가슴이. 그래서 운전을 하다 말고 섰다가 세브란스로 오게 됐어요, 제가. 잠들었듯이 조금. 여태껏 살아오면서 크게 병치레 한 번 하지 않았던 이철우 씨. 그래서 이번 일이 더욱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그러면 아기가 아프셨으니까. 이철우 씨는 가슴 통증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맥박까지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상태였다. 다음 날 이철우 씨가 수술실로 향했다. 맥박이 일정치 않은 부정맥과 가슴 통증. 가장 의심되는 곳이 심장혈관 쪽이다. 혈관 조영술로 심장혈관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검사 결과 이철우 씨의 일부 심장혈관이 절반 정도로 좁아져 있었다. 네, 정지형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 혈관의 한 40% 내지 50% 이 동맥경화가 있는 상태로 당장 스텐트라고 하는 시술은 필요치 않지만 이 동맥경화는 대사성 증후군에 의해서 동맥경화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이 당장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혈관 내 쌓인 찌꺼기를 긁어내는 시술을 받아야 했다. 이철우 씨는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혈당과 혈압, 그리고 중성지방이 정상 수치보다 높았다. 고부혈관이 있고 고혈압이 경도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에는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올해 28배 김학재 씨.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구내식당보다는 매점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곤 한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제육볶음, 덮밥, 부천전, 인스턴트로 만든 전자레인지 데워먹는 종류와 제가 지금 아까 먹었던 것처럼 라면에다가 주먹밥, 아니면 김밥 종류 먹고 있습니다. 갈증이 날 때는 물 대신 음료수를 찾게 되는 김학재 씨. 밖에 나와 있을 때면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먹는다고 한다. 좋아하는 먹을거리가 눈에 띄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군것질도 자주 하는 편이다. 이렇다 보니 느는 것은 몸무게다. 고등학교 때 96kg까지 올라갔다가 98kg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좀 계속 늘고 있는 체중. 김학재 씨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 조금 올려보세요. 살이 찌면서 뱃살도 늘었다.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중성지방.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높아요. 지금 검사 결과 김학재 씨는 혈압과 혈당 그리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었다. 특히 중성지방은 정상 수준보다 3배나 높았다. 벌써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비만증과 더불어서 여러 차례 통풍이 오고 그래서 지금 당뇨병은 심하진 않지만 당뇨병의 전 단계를 보이고 있고 이제 이분이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일환으로서 통풍이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부 비만이 심각한 김학재 씨는 대사증후군 때문에 통풍까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사람이 진단받은 대사증후군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영양소와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 대사증후군이란 이런 대사 과정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할까? 5가지 진단 기준이 있다. 우선 허리둘레는 남자 90, 여자는 85cm 이상일 때. 두 번째,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일 때. HDL 콜레스테롤은 남자는 40, 여자는 50 미만일 때. 중성지방은 150 이상일 때. 그리고 혈압은 130에 85를 넘을 때가 기준이다. 이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사증후군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위험도가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 단계에서 그런 성병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상태, 그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으로 불리는 대사증후군, 그 안전지대는 없다. 메주 만들기에 한창인 충주의 한 마을. 추수를 끝내고 메주를 쓰느라 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바쁘다. 농한기와 농번기에 따라 주민들의 활동량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농촌 지역. 대사증후군으로 인해 성인병 한두 가지씩 갖고 있는 주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혈압이 있으니까 혈압 당뇨도 다 있어. 그거 똑같아. 혈압 때문에. 당은? 당도 있는데 뭐 당도 맨날 그냥 도시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다시 도지지 않게 먹는 약을 10년째 냉기 먹고 거기다 이제 혈압은 별로 없대요. 이 콜레스테린가 그걸로 쓰러졌기 때문에. 김순복 씨도 3년 전 충주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았다. 혈압과 혈당이 정상치보다 높았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던 식생활이 문제였다. 성인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얘기를 들은 후 밥상을 따로 차릴 정도로 김순복 씨의 식생활은 달라졌다. 왜 따로 드세요? 예, 저 같이 드시면은 싱겁게 먹기 때문에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따로 먹는 거예요. 소박해진 밥상, 기름진 반찬 대신 손수 만든 청국장찌개와 잡곡밥 그리고 채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됐다. 그에겐 놀라운 변화다. 예전에는 한 대접씩 먹고 그리고 고기도 하루도 안 먹으면 못 살았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부터는 보건소에서 하고부터는 고기는 이제 전혀 안 먹는 편이에요. 그전에 비하면은. 도시인들에 비해 활동량이 많은 농촌 주민들의 상당수가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은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올해로 9년째 당뇨 조기 발견 사업을 하고 있는 충주시 보건소는 대사증후군 진단자 대부분이 식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고지혈증은 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육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탄수화물, 당분의 과다 섭취로 인한 고지혈증이 대부분이셨어요.